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바다뿐이다.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해도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 섬이 생기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주 사람들은 끊임없이 섬과 바다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밀물과 썰물처럼 해류를 따라 표류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주란과 선인장이다. 빛빛 바닷마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집 앞마당과 텃밭 가득 선인장이다. 노란 꽃망울을 예쁘게 터뜨리고 붉은 열매를 자랑하는 손바닥 선인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월령리에 자생하고 있다. 하지만 선인장이 언제부터 이 마을에서 자라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약용으로 사용됐으며 울타리에 심어 뱀을 방지하는 식물로 이용됐다는 얘기가 마을에 전해져 올 뿐이다.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니 이 할아버지들이 이걸 신기하다 말이지. 이걸 가지고 육성해 완 영 얹어 놔두니까 이거 잘 자라나거든. 옛날에는 이 배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염도 방지하고 뱀도 잘 안 다니고, 그런 또 이제 이 이파리를 떠다가지고 어디 열받는디 부실없난디 이렇게 형 쳐매면 이렇게 잘 좋으니까 이것이 참 신기하다 하여가. 선인장 열매를 따는 아낙네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약용뿐 아니라 뱀을 방지하는 식물로 사용됐던 손바닥 선인장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소득 작물이 됐다. 천연초, 백년초라 불리우는 붉은 선인장 열매는 기침, 천식 해소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죗가를 올리고 있다. 20년 전부터는 선인장 액기스를 비롯한 선인장 비누 등 다양한 가공품이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한 20여 년 전부터 그 건강식품으로 서서히 재배가 시작되다가 지금 한 120만 평 정도의 마을 주변에 그 대규모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거의 소득의 90% 이상이 이 선인장 재배를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줄기가 납작한 부채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부채 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월령리 손바닥 선인장. 월령리 선인장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약 4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알려졌다시피 선인장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 등 아열대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2천여 종이 자생하고 있다. 원산지인 아메리카 대륙과는 태평양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그렇다면 이곳 월령리까지는 어떻게 흘러들어왔을까?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류를 따라 들어왔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인장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멕시코라면은 멕시코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쪽으로는 흐름이 있습니다. 적도 지방에 그걸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데, 북적도 해류가 태평양 적도 지방의 동쪽에서 서쪽 우리 쪽까지 오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적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북쪽으로 올라오는 구로쇼가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제주도까지 해류를 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돌담이 아름다운 마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 포구에서 50여 미터 들어가다 보면 자그마한 섬을 만날 수 있다. 썰물 때면 걸어서도 쉽게 갈 수 있는 이 섬의 이름은
하얀 꽃이 핀 섬 모습이 토끼를 닮았다 해서 토끼섬. 7월 말부터 9월까지 온 섬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얀 꽃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과거 약재로 많이 쓰였다고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19호 문주란이다. 지금은 제주섬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과거엔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었다는 문주란. 현재 6만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문주란 같은 경우는 문주란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따뜻한 지방, 그러니까 혼슈의 태평양 연안, 그다음 시코쿠 북단, 그다음에 규슈 북단에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널리 분포하는데 중국에도 그렇게 분포합니다. 타이완에도 분포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동안 그 문주란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공백 여지로 이제 남아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것이 토끼섬에서 발견됨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선이 연결돼서 제주도는 대륙과 태평양의 그 문주란 선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하는 하나의 점으로서 제주도가 문주란의 그 분포로 봤을 때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주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수선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 식물인 문주란은 온난한 해변의 모래땅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인 토끼섬은 문주란 북방 한계선을 상징한다는데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 제주도 문화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북방 문화와 남쪽 오키나와 일본 아마미오시마 등에서 올라오는 남방 문화가 결합된 상태로 문주란은 이들 남방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주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을까? 선인장과 더불어 문주란 또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문주란 씨앗이 해류를 타고 떠내려오다 토끼섬에 정착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집단을 이루어온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문주란이 아프리카 자생지라면은, 그리고 해류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면은 인도양의 그 북반구에 해당하는 곳에 시계 방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계 방향의 흐름을 타고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왔겠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이쪽에 남섭 계절풍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남섭 계절풍 때문에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류가 있습니다. 구로시오 해류라는 것은 태평양의 커다란 시계 방향의 흐름 중에 서쪽, 그러니까 우리 쪽이죠. 우리 쪽에 적도 해역에서 우리 중위도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열대 식물이나 열대 식물이 적도 지방에서 올라왔다면 반드시 구로시오를 타고 올라오겠죠. 그 구로시오가 동중국해를 스치면서 지나갈 때 일부가 다시 동중국해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만 한류라고 하고 또 대만 해류라고도 하는데, 그걸 타고 제주도까지 올 수 있죠. 선인장과 문주란의 전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쿠로시오 해류 때문이었다. 흑조라 불리는 쿠로시오 해류. 필리핀 바다에서 출발 북동진하면서 그 일부가 서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다 황해 북부에서 왼쪽으로 돌아 내려오고 다시 상해만 부근에서 한반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다. 이 해류를 타고 오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안덕면, 사계리, 속칭 육머리 해안. 이곳에도 바닷길을 따라 교류하던 바다의 역사가 있다. 바로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표류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 하멜 표착지가 바로 그것이다. 하멜의 표류처럼 일찍부터 제주는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며 거대한 해양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해류를 통해 떠내려가 표착하고 해류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동아시아 바닷길의 십자로였던 제주.
문주란과 선인장은 제주 해양 문화의 역사를 엿보게 하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